학부모님들이 지금 아마 아이하고 성적 갖고 실갱이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이가 성적을 이야기를 안 해. 뭐 좀 착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적 아직 채점 안 해서 성적표 나올 때까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지금쯤 나올 때 됐어요. 지금 5월 7일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사인하라고 나옵니다. 다 알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뭐 시험지 없애버렸다고 하는데 보통 학원에서도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해당 시험지를 앞뒤로 찍어가지고 채점한 내용을 보여달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봐야 얘의 약점을 파악하거든요. 물론 학부모님들은 성적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아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물건 같은 이렇게 뒷면에 보면 써 있거든요. 해당 상품에 대한 불만족이나 문의사항은 제조사에 항의하도록 돼 있어요. 나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걸 왜 봐야 되냐라는 논리를 취하기도 해요. 내 개인정보다. 그러니까 어디서 또 아주 미약하게 주워들은 법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부모님 돈으로 자기 공부에 투자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투자자든 자기가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원래 그렇게 돼 있고요. 이 논리는 여러분 성적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학부모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창피함,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숨기는 이런 행위들이 이게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있어요. 일부러 학부모님들 중에 그 성적을 알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애들이 아직 채점 안 해봤다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다 뭐냐면 무서워서 채점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치부는 무조건 감춰야 돼요. 이게 앞전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병원을 갔어. 병원을 가서 내 아픈 부분을 말해야 되는데, 또는 내가 뭐 안 좋은 증상이 있어. 근데도 숨겨요. 그리고 내가 뭐 상담 받으러 가서도 예를 들어 성적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보통 정도예요. 이렇게 분명히 전 점수를 물어봤는데 위치나 뭐 애매모호한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해요. 이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느냐? 인간은 비교당하는 자체에 대한 열등감을 원초적으로 거부하려고 듭니다. 이게 자기가 아니다 맞다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를 하거든요.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비교를 받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비교를 받았을 때, 자기가 비교를 당했을 때 이 열등감을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할 때 이 좌절감을 너무 세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는 100점 또는 상위 90 몇 점 이렇게 특정 과목 점수에만 집착을 해서 100점까지만 또는 95점까지 또는 90점까지만 자기가 기뻐할 거고 그 밑은 나는 무조건 실패했다고 본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게 학교 성취도나 등급을 봐도 9등급 체제 또는 5등급 체제 A, B, C, D 이렇게 해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점수를 보고 그 점수마다 반응이 조금씩 달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몇 점 아니면 안 돼.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 아이들은 그 기준을 똑같이 받아들이거나 또는 이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뭐 밑에는 다 실패야. 실패한 거 난 숨겨야 돼.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꽤 되는 거죠. 아, 이런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 아이들 심리적으로는 보존되지 않았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신문 기사인데 MBC 시선집 중에서 서울시 의장의 의견입니다. 기초학력 공개한다. 성적 나쁘다고 감추는 건 교육 본질과 동떨어진다 라는 거를 말씀을 하세요. 기초학력은 교육의 기초 체력입니다. 뭐 아이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사칙 연산 및 분수 계산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인데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요. 과거 기초학력 미달은 3% 이내예요. 근데 최근 5년에는 10% 이상이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평가를 안 하고 계속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부모님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아이들을 어른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자, 학부모님들 사회에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과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이때 비교 안 당하세요? 비교 안 하세요? 비교했다고 뭐라 그러는 걸 떠나서 비교했다고 뭐라 그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비교 안 하시냐고. 비교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사회생활할 때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비교라는 건. 만약에 내가 그 비교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하기 싫다. 그러면은 안 하시면 되죠. 거기에 참가 안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비교라는 건 결국에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경쟁에서 자기가 포기한다 그래서 그건 비난하면 안 돼요. 포기한 건 비난하면 안 돼. 근데 그거를 경쟁에 참여하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 그것도 비난하면 안 돼요. 자기는 포기하고 그거는 안 하면 되잖아요. 대신에 경쟁을 해서 얻는 거에 대해서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은요, 경쟁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본적인 비교가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입식 교육이나 틀에 박힌 교육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이 문제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교육에만 20년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옛날부터요, 창의력 있고 그 다음에 특출난 아이들은 계속 각광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교육 중에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창의성 있는 아이들이 당연히 더 앞서 나가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창의성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20년 전부터 현재까지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또는 주변의 아이들 관찰하면서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창의성 있는 아이들은 항상 극소수였고요. 항상 존재했어요.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창의성이 없어. 아무리 봐도 쟤는 그쪽은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적어도 중간 이상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학습을 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의미가 없다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게 의미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기본 연산도 제대로 안 되는 애들이 사회에서 좋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 상당히 낮거든요.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건 적어도 재능이라든가 창의성을 갖고 태어난 거겠죠. 엄청난. 그러니까 보통 이상해 하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좀 봐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틀린 건지. 이 성적표를 숨기는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보고 학원 측에서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야 이 증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행동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아이가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는데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왔어요. 그래 어디가 아프니? 자 아해볼까? 부끄러워서 저 입 못 벌리겠고 제 증상 얘기 못 하겠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러죠 이걸. 진짜로요. 이런 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적을 알려줄 수 있게끔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아이 성적표에 대해서 반응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아이들의 특성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요즘 아이들은 혼자 해보겠다는 얘기도 많이 해보고 혼자 하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들의 터치를 받기 싫은 거예요. 잔소리나 비교 당하는 당연히 비교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또 절대적으로 이게 비교 안 당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해도 평균값에는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객관적으로 당하는 게 학원이나 이렇게 공개된 곳에 경쟁하는 곳에 아니면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곳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적이 안 나와도 혼자 해보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 노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회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노출되기 싫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높은 확률로 이런 친구들이 경쟁을 안 하려고 하고 사회생활 할 때도 힘드니까 노출되는 상황에서 자기 객관을 하고 아이가 포기를 하고 좌절을 할지 아니면 그걸 극복하고 노력을 해볼지를 결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극원에 노출을 시켜서 그 결정을 학부모님들이나 교육청에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기초 학력부터 지금 낮아지고 뭐 학교별 서열화 이런 거 동의 못 하신다고요? 학교별 서열화 동의 못 하면 그 학교가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차피 졸업하고 새로 들어와요. 그럼 계속해서 그 학교 교장이나 아니면 교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발전시키면 되잖아요. 선생님들하고 노력을 해서. 근데 왜 그 서열화가 무조건 나쁜 겁니까? 왜 객관적 지표를 무조건 다 감추려고 들어요? 어른들부터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아이들이 성적표를 감추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한 가지 알고 계세요. 성적 감추는 건요. 이런 어른들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이
heart beats to a different sound. Can't shake his lips from my mind. Every night sleep I cannot find. He's not my kind, but inside he's all I find. My heart's full like a magnet's force. In his presence I feel no remorse. Trying to keep it cool, but inside I'm breaking the rule. His laughter echoes deep within. His scent under my skin. It's too soon for love, they say, but my heart's already on its way. Try to hide, but in his gaze, all my defenses they amaze. Even though I frown, my heart beats to a different sound. Can't shake his lips from my mind. Every night's sleep I cannot find. So I resist, I yearn. In this labyrinth I turn, but my heart has made its choice to follow him with every voice. To keep it cool,